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구 정배우의 정배우입니다. 최근 채널 A와 YTN, 연합뉴스, MBC 등 많은 언론사에서 다뤄서 사건이 커지고 있는 익산 폭행 사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폭행 가해자가 쓰레기인 건 말할 가치도 없고 당연한 건데, 문제는 경찰이 집단 폭행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기소해버렸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 진술과 CCTV 영상 전체를 봤을 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 같은데 왜 쌍방 폭행으로 넘겼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데요. 피해자분은 현재 2명한테 폭행당해서 뼈 골절과 뇌진탕 등으로 전치 4주 진단이 나왔고, 얼굴 상태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심각합니다.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P떡을 만들어놨죠. 입과 눈은 다 터지고 코뼈 골절에 반대쪽은 바닥에 쓸려나 보네요. 피해자분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4월 29일에 있었던 집단 폭행의 피해자인 학생입니다. 지금 23살 정도 되시죠? 네, 23살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4월 29일 날 이제 동아리 회식이 술집에서 있어서 네, 2020년 회식을 하던 도중에 전화를 받으러 술집 옆 주차장으로 혼자 나가게 돼요. 난간에 걸터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던 도중 두세 명 정도 되는 무리가 저에게 다가오면서 큰술 욕설을 하면서 뭘 쳐다보냐 욕설을 크게 하면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있던 전화를 끊고 혹시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하는 건가 싶어서 주변에 살폈더니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였고, 저 얘기를 했어요. 초면에 죄송한데 왜 욕을 하시냐. 뭐라고 욕을 했나요? 사투리 좀 섞어가면서 야 뭘 쳐다보냐, 너 뭐 되냐, 자신 있냐, 그런 식으로 계속 욕설을 큰 소리로 했어요. 저는 대화로 일단 하려고 무섭기도 했어요. 솔직히 초면에 죄송한데 왜 그러시냐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그 키 큰 가해자 중 한 명이 저를 밀쳤고 저는 바닥에 엎어지게 돼요. 가해자가 제 머리채를 잡고 계속 수차례 다시 말해봐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제 머리채 잡고 있던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그리고 일어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초면에 죄송한데 왜 욕을 자꾸 하시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가해자가 제 안면부를 타격해서 사건이 시작해요. 영상 딴 것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시비 거는 장면이라고 술집에서 이 네,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테이블이라 모르는 그런 사이인데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된 건데 다른 테이블에 가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다녔다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분들하고 친구분들하고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 두 명 이렇게 다가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가 완전히 첫 만남인 건가요? 제가 피가 많이 나서 앞이 안 보여서 비틀대면서 일행한테 온 영상이거든요.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이제 가해자들이에요. 그렇게 시비 걸었다는 부분 보고 네네네. 가실게요. 이렇게 시비가 걸려서 나중에 피해자분이 혼자 나오셨을 때 그게 좀 안이 꼬았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시비 걸어서 때렸다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도망쳐서 나오셔서 이런 쪽으로 가서 경찰 오고 마무리가 된 사건이고요. 네, 맞습니다. 피해 상태는 현재 어떠신가요? 그때 저는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도망을 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이 되어서 갔는데 전치 4주 소견을 받았고요. 다친 부위는 코뼈 골절, 아나 골절, 뇌진탕, 찰과상, 무릎 통증부터 해서 전치 4주 소견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좀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으신가요? 신체적으로는 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 회복 중에 있고요. 아나 골절 같은 경우는 뼈가 버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서 경과를 좀 지켜보는 걸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두 분 다 양측이 변호사 선임인 거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일방적인 폭행이라서 변호사 선임 이거 돈 쓸 필요도 없는데 네네. 어이없게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기소를 해버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피해자분 편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영상 전체를 체크했는데 폭행이라고 할 부분은 없었거든요. 연합뉴스를 보시면 반면 B씨는 이유 없이 A씨 일행이 다가와 때렸다고 주장, A씨 등은 B씨가 먼저 때려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고 가해자도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해 진단서 2주짜리가 신빙성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전 정말 결백하고 단 한 번에 때린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병원에 가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치 2주의 소견을 가지고 제출을 했고 경찰이 채택을 해서 증거로 사용을 했다는 것 자체도 납득이 솔직히 가지 않아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일방적으로 계속 맞기만 맞았고 그렇게 전치 2주의 소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제가 첫 번째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쓸 때 가해자의 얼굴을 사진 찍어서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다친 곳 하나 없이 맑고
따끔했거든요. 반면에 저는 얼굴이 솔직하게 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저는 4주가 나왔고 가해자가 2주가 나왔다라는 게 1심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변호사님 입장도 저랑 똑같은. 어이없게 시간하고 돈도 쓰고 또 재판도 하고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분들 2명 있잖아요. 3명, 4명 되긴 했지만 폭행한 가해자는 2명이니까 네네. 가해자 2명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딱히 입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 CCTV 영상밖에 없겠죠, 체크할 게. 블랙박스 영상이랑 CT 영상. 전치 2주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하자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그냥 병원 지금 가도 사실 2주가 나와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 알 사람 어른들 다 알거든요. 조금 나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사고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죠. 살짝 스쳤는데 아무것도 안 다쳤는데 병원 가서 아프다고 하면 그냥 2주가 나옵니다. 극단적인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지금 가도 2주가 나와요. 가해자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기자들이나 뭐 저도 연락을 했고 이렇게 진짜 맞았다, 상박 폭행이 맞다, 사진 하나 보여주고 그냥 해명하면은 끝나는 상황인데 조금 의아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담당 형사의 발언인데 일관된 진술들, 동영상에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완벽한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YTN 기자한테 본인 입장을 말했습니다. 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찰서 방문했을 때 영상을 같이 보면서 담당 수사관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올라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장면을 보고 혐의가 있네. 아마 쌍방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냥 합의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억울하고 좀 화났어요. 그러면 만약 그 상황에서 제가 안 넘어지고 오히려 가해자를 지켜주는 스트를 취해야만 일방적으로 맞은 게 인증이 되는 것처럼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영상에 대해서 설명문을 형사한테 추가로 제출을 했어요. 허리가 굽혀진 채로 제 머리채가 흘려가고 가해자가 누울 때 제 머리채를 잡고 있다. 제 손은 가해자의 멱살이 아닌 잡지 말라고 그 손을 향해 있다라는 것까지 다 제출을 했는데도 경찰은 저도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쌍방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쌍방으로 하고 서로 합의하고 이러면 좀 할 일이 줄어드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누구 편을 안 들고 제가 중립 입장에서 CCTV를 하고 블랙박스 보면서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요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후로는 뭐 일방적으로 그냥 맞고 도망가는 장면이고 나머지는 경찰분들 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넘어지면서 이 흰 신발이랑 검은색 바지가 지금 저예요. 맞으면서 바로 시작을 하는데 설명 좀. 먼저 통화를 하고 있던 도중 가해자 둘이 두세 명이 저한테 왔었고 키가 큰 가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저한테 다가왔었고 저는 이제 초면에 죄송한데 왜 욕설을 하시냐라고 말을 하는 도중에 가해자가 저를 밀쳐서 제가 바닥에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살짝 아쉽긴 한데 근데 넘어지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때렸다는 증거는 없고 맞았다는 증거는 있으니까. 두 번째 친구분들 보시는 것 같고요. 다시 일어났어요. 가해자가 저를 잡고 있었고 저는 그 뿌리치면서 일어나는 장면이고 담배 피우고 있던 나머지 가해자 친구들이 걸어오죠. 여기서 피해자분 맞은편에 있는 좀 키 큰 사람? 그 분이 왼쪽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모션이 있네요. 저는 가해자들밖에 없었으니까 일어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에 때리려는 듯한 제스처도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때리려는 제스처에서 우리 이렇게 손 안 내면서 같이 넘어졌고 세 번째까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아, 네네. 두 분 다 넘어져서 이렇게 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지금. 옆에서 다른 분이 때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는 피해자분이 때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은 부분은 뭐 이미 증명이 됐고 일단은 체크할 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영상이잖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요 부분 왼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부분에서 둘이 끌어안고 넘어지는 장면, 세 번째 블랙박스에서 같이 약간 테이크다운 하면서 넘어지는 장면 요 부분인데 0.5배속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같이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경찰의 주장이 이거죠. 지금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좀 서로 다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쌍방 폭행인 것 같다 이런 의견으로 기소를 했는데 제가 경찰의 입장이에요. 여기서 테이크다운 하지 않았냐 피해자가 맞은 거는 인정한다. 두 명한테 맞고 뭐 전치 사주 나오고 코뼈 골절 나고 이런 거는 인정하지만 테이크다운 하면서 가해자도 살짝 다치지 않았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일단 보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기면서 같이 넘어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넘어질 때 제 손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가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가해자 손에 뿌리치려고 제 손이 제 머리를 향해 가 있거든요. 제가 테이크다운 하겠다 경찰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넘어졌던 장면이 두 명이 있었나요? 가해자가? 3명인가 있었어요. 가해자가 기자들하고 인터뷰했을 때는 피해자분이 먼저 때렸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피해자분이 뭐 용찬성이나 김동현도 아니고 두세 명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먼저 때릴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떡대가 적은 것도 아니고 제가 평소에 시비를 걸거나 그런 성격도 아니고 굳이 제가 다수의 무리한테 가서
가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때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전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한테도. 경찰이 주장하는 세 번째 영상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을 살펴볼게요. 아까 말했던 키 큰 분이 왼손으로 때리려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전 고화질에다가 막 그런 게 아니니까 먼저 때리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가해자분이 먼저 왼손으로 때리는데 그걸 잡고 걸면서 서로 같이 넘어지는 걸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단 한 대도 때리지 않았어요. 왜 같이 그냥 넘어졌던가요? 지금 가해자가 맨주먹으로 한면모를 가격을 하고 그 충격에 못 이겨서 넘어진 거지, 제가 가해자를 목살에 잡고 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까 피해자 친형분이 전화를 해서 세 번째 영상하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세 번째보다 두 번째가 조금 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리 거는 듯한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막으면서 이 부분.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한 대도 때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마 경찰이 이거를 주장할 것 같은데, 기소를. 세 번째는 대충 보면은 뭐 테이크다운 하는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지만 확대하고 계속 느리게 하면은 공격을 당한 걸로 보이니까 끝내고 두 번째에서 걸고 넘어질 것 같아요. 경찰이 주장했을 때는 세 번째 영상을 가지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걸고 넘어질 게 아니긴 한데, 두 번째도 사실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앉는 게 살짝 보이니까 때리는 장면이 나온 것도 아니고 방어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먼저 맞고 중심을 잃고 넘어진 장면이지 때려서 같이 넘어졌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화면 전환해서 보시는 거. 벽에 이제 밀쳐서 계속 때리다가 문신했던 가해자가 발로 가격을 하는 장면. 네 번째 이후부터는 넘어져서 피해자분이 발로 얼굴이 이렇게 차이고 운영한테 일방적으로 맞다가 도망가는 장면이어서 폭행 장면이 심하기 때문에 네 번째 이후 영상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같이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경찰이 주장하는 상방이라고 하는 장면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가해자들한테 해를 입히려고 테이크다운 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재판 가면 이건 질 확률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기소를 해서 시간 버리고 돈 날리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피해자분이. 그게 더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재판 가도 풀릴 거 없잖아요, 네, 피해자분이. 맞습니다. 1차 공판, 2차 공판 하는 거 추가로 하면 또 변호사 선임비가 또 들어가지고. 사건이 있고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수사기관이 믿고 법적인 절차대로 순리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일관되게 경찰한테 주장을 했어요. 논란이 됐던 그 장면은 테이크다운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은 장면이다. 증거 영상도 다 제출을 했고 일행들의 진술, 증거를 제출했는데 가해자들은 오로지 그때 함께 있었던 일행들의 진술 그거 하나고 병원에서 뗀 2주 상해 진단서, 그게 전부예요. 경찰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건 쌍방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고, 계속 저는 억울함을 호소를 했는데 경찰이 합의를 바라는 식으로 권유하듯이가 아니라 유도를 하듯이 이렇게 저한테 계속 말을 진짜 그렇게 했고, 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폭행 사건에서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심할 정도로 그렇게 됐고, 두 번째 경찰서를 방문을 했을 때 합의를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대처를 취했는데 얘기를 끝내고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는 식으로 마지막까지 묻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경찰은 지금 주장을 하는구나, 합의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서 합의를 안 하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뉴스를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한국 수사기관 내지 뭐 경찰 전적으로 신뢰를 하시는 거는 안 좋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맞으면은 돈 번다는 옛말입니다. 정말 피해자인 사람들도 어느 순간 피의자가 돼 있고 피의자가 나중에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한국 현실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이런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저도 꼭 끝까지 싸워서 쌍방이 아닌 일반 피해자로서 사건을 마무리 짓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네, 결혼하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